예,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특징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제조업 지표 부진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좀 이 지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9월에 ISM 이 제조업 지수 헤드라인 넘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수치가 47.8로 전달 대비해서 1.3 하락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제 컨센서스 한 50.1을 크게 하회했다. 그러면서 2009년 6월 이후에 10년 만에 최악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 흐름을 보더라도 현지 시각으로 한 오전 10시 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이제 하락세로 좀 돌변을 했고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고 또 달러와도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를 좀 경기 측면에서 좋지 않게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왔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보더라도 세부 지표를 보면은 역시 무역 전쟁의 여파가 영향이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신규 수출 주문이 우선 43.3에서 41로 지수가 떨어지면서 2009년 3월 이후에 최악으로 떨어졌고요. 생산 지수가 49.5에서 47.3으로 떨어졌고 당연히 이제 주문도 줄어들고 생산도 줄어들다 보니까 고용 지수도 47.4에서 46.3으로 2016년 1월 이후에 최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18개 세부 업종 중에 단 3개 분야에서만 이제 좀 성장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전달에는 9개 업종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누구 탓이냐 이 공방을 떠나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혹은 반대로 그래도 아직은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어떤 좀 기준치를 가지고 좀 추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애틀란타 이제 연은에서 GDP Now라고 해가지고 GDP 성장률 전망치를 실시간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내놓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제조업 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상당히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지 시각으로 10월 1일에 이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좀 지수를 살펴봤더니요. 2.1%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9월 27일 지난주 기준으로요. 근데 1.8%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3분기 성장률 전망을 애틀랜타 연원에서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지난 한 달간의 이제 전망치의 추이가 되겠는데 이 8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한 1.7% 그리고 1.5%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신규 주택 매매 발표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2%를 넘어서던 전망치가 ISM 제조업 지표 부진에 또 한번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등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한 14만 명 정도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도 전달에 56.4에서 55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이번 주의 지표 자체에 대한 지표 전반적인 좀 전망이 좋지 않아요. 이번 주 들어서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이 이번 PMI하고 고용 지표였는데 이제 고용 지표 어떻게 나온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루틴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표 부진이 나오면 경기 우려 얘기가 나오고 경기 우려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12월뿐만이 아니라 이제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요. 네.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나서 이제 선물 시장인 샘 페드워치에서 제시를 하는 금리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1주 전에 이제 동결 전망이 35.9% 그리고 25bp 인하 전망이 64% 정도였습니다. 10월 FOMC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날에 동결 전망이 상당히 좀 올라갔었죠. 60.4% 그리고 25bp 인하가 한 40% 정도. 근데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나온 직후에 다시 한번 동결 전망이 37.5%로 급락했고요. 그리고 25bp 인하 전망이 다시 한번 60%를 넘어서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12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금리 대비해서 50b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즉 10월에도 내리고 12월에도 내린다는 전망이 되겠죠. 이 수치 역시도 어제 17.5%에서 28%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긍정적으로 보는 유망 특징주를 보기 전에 저희가 한번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제 미국 주식 지금 놓치면 후회할 미국 주식 3선을 소개해드리면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공부를 한번 했었고 맞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자일링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약간 민망하게 바로 다음날 약간 악재성 뉴스가 좀 나와서 이거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물론 이제 어제 제가 이 유망한 주식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급락을 해서 좀 민망한 그런 부분도 있겠고 하지만은 제가 어제도 뭐 지금 당장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주가 하락을 야기했던 그 투자 의견 내에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주가 하락 원인을 살펴본다면은 키뱅크라는 기관에서 목표 주가는 130달러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섹터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급락을 했는데 다만 장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신뢰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악재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도 역시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아웃퍼폼해서 가기는 힘들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시면서 변수나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 게 화웨이였잖아요. 네. 역시 이것 때문에 좀 악재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다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키뱅크라는 기관에서도 역시 화웨이에 대한 영향을 주요 이유로 들었어요. 예. 좀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제 무역 전쟁의 여파가 오늘 저희가 제조업 지수 부진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결국은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의 이유로 화웨이가 5G 기지국의 자일링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즉 FPGA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개발한 주문형 반도체 ASIC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자일링스가 첫 번째 모멘텀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5G가 이제 상용화됨에 따라서 통신용 칩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모멘텀에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좀 지연이 되면서 납품도 좀 지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사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웨이에 따른 이제 피해를 상쇄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좀 그래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일링스의 이제 주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센터 부문인데요. 왼쪽에 보시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일링스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인데 성장률이 한 50% 가깝게 나오면서 상당히 높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일링스의 데이터 센터 유효 시장 규모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6%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좀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역시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칩을 개발을 하면서 납품을 안 받는다면은 소용이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좀 투자 심리에도 훼손이 간 것 같습니다. 예, 자일링스에 대해서 저희가 AS 간단하게 한번 해드렸고요. 만약에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린 만큼 끝까지 좀 AS 책임지고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맥도날드 들고 오셨어요. 맥도날드에 대해서 근데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맥도날드도 전체 시장 대비해서 좀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 예. JP모건에서 역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230달러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 동일 매장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의 6%에서 5%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컨센서스가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비해서 좋은 이 전망치를 갖고 있다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전망치로 내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늘 그러면서 주가가 한 2.65% 정도 내렸는데 자체 조사 결과 이제 8월에 게시했던 하나 사면은 하나 1달러에 주는 행사. 이게 지난해에는 이제 5달러에 2개를 주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좀 효과가 덜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분기 중에 출시를 했던 스파이시 BBQ 버거에 대한 치킨 버거에 대한 이 반응 역시도 미지근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파파이스라든지 치필레 또 웬디스 등의
치킨버거 대란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맥도날드가 좀 뒤처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장을 갖고 있는 데면 우리가 좀 잘 보는 게 그 동일 매장의 매출이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맥도날드의 또 모멘텀 중 하나가 이쪽 부분에 호조였는데 하향 조정된 거면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수치를 본다면은 그렇게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향한 것은 아니고 예. 좀 더 공격적으로 보다가 이제 컨센서스에 조금 맞췄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맥도날드는 말씀해 주셨듯이 동일 매장 매출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물론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모멘텀이 좀 나왔었습니다. 추이를 지금 보시더라도 2018년 4분기에 4.4% 그런데 1분기에 5.4%로 늘어나더니 지금 2분기에도 6.5%로 동일 매장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도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3분기 컨센서스는 5.5%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실제로 나올지 주가에 좀 향방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맥도날드에서 좋은 거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던 터라 이게 뭔가 다 사라지는 느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장기적인 그래도 전망은 좀 좋게 나온다면서요. 이게 결국 뭐 맥도날드는 사람들이 다 먹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이링스와 마찬가지로 JP모건에서도 맥도날드에 대해서 물론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 특히 이제 세부 지표상으로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역시 이제 장기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10월 넷째 주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시킹알파 자료에 따르면은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10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6건일 만큼 월가에 아직 맥도날드에 대한 실적 이 신뢰도는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좀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최근 이제 맥도날드가 캐나다에서 식물성 고기 버거를 12주간 시범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욘드 미트의 주가가 뭐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시장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여전히 시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여전히 핫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특징주로 저희가 맥도날드 살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또 우리들에게 친숙한 기업이니만큼 그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